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1월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꾸려져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지도부는 내년 1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끄는 과도기적 지도부입니다. 1월에 누가 새 대표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틀을 어떻게 갖추느냐도 중요한 과제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성근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가 집단 지도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면 다음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 필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문성근 전 대표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현재 체제도 뭐 대표와 최고위원 이 체제입니다. 근데 네. 지금 체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바꾼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지도체제는 세 가지가 있죠. 단일 지도체제가 있고요. 예.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지도체제가 있는데,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의 경우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합니다. 이게 구분해서. 예. 그래서 대표가 뽑힌 최고위원들과 협의제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집단 지도 체제는 그 구분 없이 최고위원을 선출하죠.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다 뽑은 다음에 그분들 간의 합의제로 운영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출 방법과 운영 방법이 판이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체제가 좀 제왕적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하자. 이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죠. 예. 이 집단 지도 체제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특히 이제 국민 참여를 한 50% 정도 받으면 조금 완화되긴 하는데, 국민 참여를 이번에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 그 전당대회에서 지역위원장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각 후보별로 줄 세우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그분들께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선 때 물갈이나 이 개혁 공천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집단지도 체제 도입은 처음에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이 신구파로 있었다가 김영삼 총재가 이제 3당 합당으로 들어가면서 김대중 총재께서 호남과 다른 지역의 개혁 세력으로 이게 고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장악력이 높아졌죠. 일종의 선의의 독재 체제가 된 건데, 그렇게 되니까 김대중 총재는 의원 수가 적더라도 5, 60명밖에 안 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했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일을 안 하면 자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사피를 수혈해서 개혁 공천을 늘 해서 이제 그 지지도를 유지했었는데, 김대중 선생이 빠지고 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후계자 그룹이 있잖아요. 그 후계자 그룹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이 김대중 총재의 위치에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분점 체제로 들어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의원 수가 많아도 일 시킬 사람도 없고, 일 안 한다고 자를 사람도 없고, 외부에서 영입할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고, 이 상태로 10여 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열린의당이 진성당 환제에 의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안 계신 상태에서 10여 년 동안 그분이 한 걸 제도적으로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지도체제를 어떻게든 탄탄하게 만들어야 당이 제대로 움직여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의 경우에 평시에는 이렇습니다. 선거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 세우기가 이제 벌어진다는 건데, 평소 때는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 1위가 망하면 2위가 승계한단 말이에요. 예.
그 2위가 또 승계했다가 망하면 또 3위가 승계하고 이렇게 되니까 협력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팔로우십이라는 게 실종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10여 년 이렇게 오다 보니까 팔로우십이 그 실종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컨대 당론에 아주 현저하게 위배되는 엉터리 없는 활동을 하는 분 경우에 예전에 윤리위원회 이런 데서 징계도 하고 제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이런 분들이 나는 비주류야 그리고 뭐 어떤 최고위원 뒤에 이렇게 딱 숨으면 전혀 징계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은 도대체 한 당에 있는 사람들이냐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와도 전혀 정리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단일 체제,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식의 단일 체제는 아니더라도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해서 협의제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내년 1월에 이렇게 가려면 지금부터 좀 논의를 국감이 끝나는 대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그렇게 논의가 그러니까 시작될 지금 것으로 당내 보시는지요? 뭐 다 여쭤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당내 여러분들께 제가 그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니까 예.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는 의견이 대단히 강하다. 그런 거죠. 굉장히 불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지금 총선을 앞두고 총선 공천권을 갖는 지도부인데 그렇게 간다면 그 다음 총선이 굉장히 위태롭겠구나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결국은 공천권에 여러 사람이 좀 나눠먹기식으로 힘을 발휘하는 이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개혁 공천이 불가능하다. 그런 거죠.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뭐 여권이 그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권에서는 상향식 공천, 뭐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데 네. 이 주장을 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해도 지금 국민들을 어떻게 좀 감동시킬지 말지 좀 의문인 상황에서 네. 야당이 내년 1월에 있을 그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네.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정말 그동안 그 당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하면 그 민주당이 늘 밀리는 게 신뢰도가 없다. 당이 믿을 수가 없고 오합지졸이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집단지도 체제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민감한 유권자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골탈태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그럴 의지가 없구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예. 결국은 이런 말씀으로 좀 읽혀집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 없는 그 단독 대표 또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는 결국 다음 어떤 정치권의 지형을 가름하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필패할 것 같다.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를 그 이번 지도부 선출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당대표는 민주진영의 얼굴이기 때문에 특히 선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전국적인 지지도가 높은 분이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일부 반영된 걸로 국민 참여가 일부 반영된 걸로 뽑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보긴 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시민참여형 네트워크 정당이나 뭐 인터넷 정당이나 이런 말은 실제로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제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 그 민주진보 가치 지향을 하는 시민은 많은데 정당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치 혐오증을 오랫동안 주입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당을 꺼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당을 강요하지 말고 그분들이 온의 플랫폼에 모여서 시민들과 당이 소통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진영의 유일한 강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모임분들께 동기부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시민들께. 예. 그러려면은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당원 대의원에 비해서 차등화된 의결권을 부여하자. 이게 그 본질이고 목표예요. 예.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되면 국민 참여 경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차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선출할 때 국민 참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예 그 시민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 자체가 시작도 못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정 그게 싫으시다면 다음 전대는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시민참여형은 만들자.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예. 지금은 이제 가장 본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국민 참여 없이 간다는 건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예. 지도부를 선출할 때. 그런데다가 덧붙여서 집단 지도 체제가 지금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니까 너무 난감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바꾸려면은 그 문 대표님의 이런 의견들이 좀 당에 전달이 되고, 네. 특별히 그 전당대 룰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루트는 어떻게 지금 찾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당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여론전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 문 대표님의 입장을 지지하는 당내 인사는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 근데, 이를테면, 사실 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재선인데. 예. 그 재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음 전대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저는 당외 인사니까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죠.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그 최근 발언 좀 언급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의 입장과는 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감하시는 부분이 더 많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서울시장 초선 출마할 때,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이라는 것은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에게 요청드렸던 사안이고, 또 박원순 시장이 혁신과 통합 멤버였기 때문에 그건 다 같은 개념입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중심 정당의 전범인 영국의 노동당도 2011년 총선에서 지고 나서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진화를 해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엘고 전 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은 이제 지구 전체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경우에 자본주의와 이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대의제도의 맹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광장을 만들어서 예. 깊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촘스키 같은 분도 그야말로 인류여 인터넷으로 연대해서 신자유주의에 저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총선 얘기인데요. 야당 단일 정당론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명령을 또 창설하셨고요. 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변함없이 야권 단일 대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국민의 명령 경우에요. 사실은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혁신이 돼야 대통합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일 대우 이 얘기를 그게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형으로 정당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의하는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야당들 간에 연합이 됐든 통합이 됐든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 혁신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 진보 정당들과는 아예 그냥 대통합을 하든가 아니면은 정파 등록제에 의한 연합정당을 만들든가 예. 그것을 추구해 봐야 되겠죠. 전제 조건은 민주당이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정당으로 진화한다.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 진전 없을 겁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뀌고 나서 다른 정파나 정당들에게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해야 된다. 순서가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네.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총선이 그렇게 긴 시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 밖에서 이런 주장하시려니까 좀 힘드신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온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이 모일 광장을 만들어서 예. 시민 스스로 조직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민주통합당 때는 당내에 그걸 설치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기획회의를 쭉 해보면서
시민의 의식 조사, 설문 조사 깊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 신뢰도가 너무 떨어졌고 또 민주통합당 때 그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그 제도를 폐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 더 이상 당내 하자고 해서는 전혀 동력이 없겠다. 그러니까 그 당과 별개로 시민 주도의 온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에서 그 일을 하고 당이 어떻게 진화하건 간에 일단 그거는 만들어져 있어야 하니까 그 노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론의 또 지지를 받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당에도 변화가 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2년하고 16년을 생각해 보면 또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데요. 예. 12년 때는 통합이 됐을 때는 그때는 민주당 내에 대선 후보가 약했거든요. 바깥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모두 다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2년 4월 총선을 내다볼 때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당내에 들어와야 국회의원 선거가 쉬워진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에 응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 대상이 없어요, 이제. 이미 안철수 의원까지 통합이 됐기 때문에 16년 총선을 향해서 우리가 통합 이벤트, 컨벤션 효과를 낼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도 다 당내에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당 혁신에 대한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2년에 비해서 아직 시간적 여유는 우리가 한 1년 정도 있긴 하나 12년에 비해서 그러나 동력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예. 결국 동력을 시민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은 조금 높아지겠죠. 예. 그 유일한 동력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의 참여고 그에 대한 문호 확대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